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다시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2%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1.5%로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1년 새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83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2배 높여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생긴 뒤 기준이 조정되는 건 24년 만인데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소관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예타 기준이 완화될 경우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천문학적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은 다 내버려 두고 총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윤 의원에 이어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는데요.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송 전 대표 당선 뒤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이전 부총장은 그 밑에서 윤 의원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가 주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일반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인 기획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주당 관계자 등 관련 참고인들을 우선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다시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전날 새벽 5시 2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29살 A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운전자 A씨를 붙잡았는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 차량과 충돌한 30대 B씨는 현재 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승하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이 평균 4년이라며 법원이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2%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1.5%로 다시 끌어내린 건데요.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평가를 부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에 근접한 2.9%로 예상했지만 이후 수정 보고서를 낼 때마다 쉬지 않고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1.7%로 잡았는데 이달 다시 0.2%포인트 낮춰 1.5%로 전망한 겁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셈입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한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IMF는 세계 경제 중기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았는데요. 이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1990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중기 성장률 하락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을 지목했는데요. 신흥시장을 발판 삼아 수출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또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가 험난한 회복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1년 새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14% 상승한 수치인데요.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3월 2곳에서 올해 3월 6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83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순이었습니다. 중앙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45만 3천 원에서 65만 5천 원으로 약 44.59% 상승했는데요. 이는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입니다. 이화여대 근처의 경우 지난해 3월 평균 60만 2천 원에서 83만 5천 원으로 38.81%, 한양대 인근의 경우 48만 5천 원에서 65만 5천 원으로 35.15% 올랐습니다. 반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50만 5천 원에서 39만 5천 원으로 21.78% 감소했는데요. 서울대 근처 지역은 46만 6천 원에서 43만 원으로 7.7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록 보존 기간도 늘립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대입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고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원할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5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지가 일반 관람객의 실물을 드러낸 건 197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처음입니다. 직지는 도서관 1층 전시장 초입에 초반 부분을 펼쳐놓은 상태로 공개됐는데요. 직지는 상하 2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학원만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 측은 작품 해설에서 1900년 이전에 서울에 주재한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폴랑시가 직지 학원을 발견했고 앙리 베베르가 1911년 구매해 1952년 이곳으로 양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에 따라 사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런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형의 시효 기간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총 59명의 사형 확정자가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데요. 이를 두고 원 씨는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아니면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원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면서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에는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6도, 서울 11도, 제주 16도로 오늘보다는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